지난 8월 22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한 이후 8월 29일 월요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율 1400원 돌파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한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아파트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경우 주택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신축 주택 공급량과 아파트 가격은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데이터 과학으로 검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완화 조치 등의 단계적 시행이 잠재 수요자의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요 위축은 20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재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되기 어려운 매크로 환경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급등락은 실물 경제 및 자산 시장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요? 이에 환율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왜 환율의 급격한 등락이 아파트 시장에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국내 수출입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곧 아파트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 기업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업 마진 축소로 이어져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 신용 등급이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돼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기업의 단기 외채 부채가 늘어나 경영난이 가중되어 마찬가지로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코스피 지수는 3개월 동안 22%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25% 폭락하며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9%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환율이 14% 급락했는데 동일한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져 환율이 급등했고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증감률은 약 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환율의 급등락은 자산시장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환율과 실물경제 그리고 자산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급등은 생산자 물가 급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부채가 증가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상장사일 경우 주식 가치가 폭락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져 보유자산 패닉셀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 급등은 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 급등은 소비자 물가 급등을 수반하는데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더욱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 금리 또한 동반 상승해 가계부채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정체되고 지출은 증가하게 되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품 구매력이 저하되어 수요 침체 지속으로
가계 보유 자산 가치 폭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환율 급등은 실물 경제, 특히 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원화 가치 하락이 아파트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줘 가격 거품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 급등이 아파트 시장 거품 붕괴로 연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소득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커지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구매력이 상실되고 수요 침체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 거품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향후 1년 후 아파트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지수화한 주택가격 전망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조사는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1년 후 집값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수요자가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수요자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조사 시작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최근 발표 시점인 2022년 8월 23일까지 분석한 지표입니다. 향후 1년 후 집값을 비관적으로 보는 수요자가 매우 많아져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 급등락과 수요 억제 대책, 기준금리 인상 시에 수요자들은 주택가격을 주로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와 월평균 실거래 매매가격을 더욱 자세히 분석해보면 환율 급등락과 기준금리 인상 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전망이 주로 비관적이었는데 실거래 매매가격과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이 요동을 치면 아파트 시장에는 어김없이 침체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되어 구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환율 급등은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소득 정체와 더불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아파트 가격 거품의 붕괴로 연결됩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의 등락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핵심, 즉 수요자의 실질 구매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인상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3.5%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최대 3.5%까지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3.5%가 되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아파트 가격 폭락 위험 요인은 원달러 강세 및 고금리의 지속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미 서부 잭슨홀에서 열린 FOMC 경제정책 정례회의에서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설로 환율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밸런스의 잭슨홀 미팅 파월의 발언에 대한 헤드라인입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욱 채찍질을 가할 것이라고 단언했으며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월의 연설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 연준은 2023년도에도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내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의 실질 구매력은 더욱 위축되어 아파트 시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와 월평균 매매가격을 비교 분석해보면 각각 서로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 시기와 기준금리 인상기에
주택가격 전망 지수와 매매 가격은 동일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던 기간에는 어김없이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었습니다.